네, 방송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캠코더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PXW X70이고요. 주로 X70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화면 열면 켜집니다. 또는 여기 옆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은 꺼졌다가 다시 누르면은 켜집니다. 네, 우선 외부에 있는 단자들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뉴에 SDI out이라고 있죠. SDI 케이블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자고요. 그 밑에 보면 HDMI, 스튜디오에서 HDMI 꽂을 때 이거 열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DCin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DC인은 이제 파워선 꼽는 곳입니다. 여기 빼면은 이렇게 잭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잭이 있습니다. 얘로 위아래 방향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DC 잭이 완벽하게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배터리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뽑혔을 때 여기 배터리 표시등이 뜨죠. 근데 DC 잭을 꽂으면 배터리 표시등이 안 뜹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3.5 마이크 잭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멀티 잭, 리모컨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잭입니다. 위에 보면 XLR 잭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꽂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1만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생긴 오디오 믹서가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열어서 보면요, 채널 1, 채널 2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을 한다 하면은 여기 마이크 48V 껴서 여기다 꽂은 다음에 녹음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청람제 같은 거 할 때 오디오 음향팀에서 오디오를 다이렉트로 받는다 하면은 라인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오토로 놓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인풋 2는 사용 안 하니까 그냥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인풋 2는 여기 로우 컷인데요. 저음 사람이 못 내는 저음 잘라주는 거죠. 그냥 다 켜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다가 그 오디오 믹서에서 다이렉트로 아웃풋에서 꽂을 땐 라인, 마이크 꽂을 때는 마이크 이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얘를 하려면은 얘를 입력받으려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정해서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토가 있고 매뉴얼이 있죠. 이제 이거는 캠코더의 밝기나 색감을 캠코더가 알아서 해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매뉴얼로 사용자가 지정을 할 거냐 그렇게 해주는 레버입니다. 평상시에는 오토로 사용하시고 스튜디오는 제가 지금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사용하는 캠코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HDR PJ410이라는 캠코더를 같이 사용하는데 얘는 굉장히 저가형 모델이어서 이 X70하고 색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뉴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다 오토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아이리스, 게인, 셔터 스피드 쓰여져 있죠.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조리개, 그리고 게인, 그리고 셔터 스피드입니다. 얘를 지금 다 A라고 앞에 써져 있죠. A는 얘네를 오토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매뉴얼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리개 3.4, 데시벨 3데시벨, 게인 3데시벨, 그리고 셔터 스피드 60, 화이트 밸런스 B로 해놨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알려드릴게요. 화이트 밸런스는 이쪽 전원 버튼 밑에 보시면 화이트 벨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링이 있는데요. 얘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6600K는 뭐고 A는 뭐고 B는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이따가도 알려드리겠지만 메뉴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카메라 설정이란 거예요. 요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번 누르면 확인이고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6600K라고 되어 있었죠? 다시 나가서 이 화이트 밸런스 지금 눌려져 있으니까 6600K로 한번 가볼게요. 6600K죠? 메뉴 누르고 색온도 설정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감으로 촬영하고 싶을 때는 얘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A로 가볼게요. 화이트 밸런스 A. 메뉴 가서 화이트 밸런스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촬영 중인 이 장소에서 사람이 보는 하얀색은 이거다 라고 카메라한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저쪽에 있는 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줌을 쭉 당겨서 벽까지 왔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4400K라고 찍혔죠? 그러면은 4400K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 A에 저장이 된 겁니다. 메뉴 눌러서 나가면은 이렇게 이 색감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능을 원푸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도 알려드리겠지만 PJ410하고 같이 색감을 맞출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한번 맞춰 놓으면 사실상 별로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매뉴얼 레버 밑에 있는 거는 이제 ND 필터라고 해서요. 너무 밝은 데서 촬영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가 별로 밝지 않으니까 캠코더를 설정 값을 일부러 밝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너무 밝죠? 여기서 ND 필터를 껴주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완전 쨍쨍한 여름에 뭐 해변이나 그런 데 가면 빛이 많이 반사가 되겠죠. 그럴 때 ND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오토 모드로 해놓으면 밝아지면 알아서 ND 필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오토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오시면 줌 레버가 있는데요. 줌 레버는 이렇게 앞쪽을 누르면 줌이 들어가고 뒤쪽을 누르면 줌이 빠집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디지털 익스텐더라고 쓰여있고 6이라고 쓰여있죠. 이제 커스텀 버튼이에요. 커스텀을 내가 넣을 수도 있고 커스텀 설정을 안 해놓으면 디지털 익스텐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디지털 익스텐더는 이렇게 줌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게 되면 화질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이제 광학줌인데 광학줌으로 사용하시고요. 지금 보면 줌 레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까지죠. 사실은 이 정도까지가 광학줌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광학줌이고 이 정도까지는 화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반 정도 더 들어가죠. 이건 제가 지금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는 기능을 켜놓은 건데요. 청남제 때 뒤에서부터 사회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켜놨습니다. 선명한 이미지 줌까지는 화질이 그렇게 안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익스텐더보다 앞에 보면 이렇게 생긴 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이제 얘로 링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포커스에 레버가 내려가 있죠. 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줌으로 바꾼 다음에 이 링을 돌리면 줌이 들어가죠. 아니면 포커스로 바꿀게요. 포커스로 바꾼 다음에 지금은 오토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링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F, MF라고 쓰여 있죠. AF는 오토포커스, MF는 매뉴얼 포커스인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에 거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링을 돌리면 거리가 바뀌죠. 그럼 제가 저기 있는 마이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커스가 흐려졌죠.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출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포커스로 들어가고 싶다면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리창이 안 뜨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쪽은 이제 뷰파인더입니다. 뷰파인더고요. 뷰파인더는 이제 너무 밝은 곳에서 이 화면이 잘 안 보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뷰파인더는 이렇게 당기고요. 여기에다가 눈을 갖다 대면 LCD가 꺼지면서 화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이 센서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있는 버튼들을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라스트 씬 뷰라고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찍었던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뜨죠. 이걸 좀 깔끔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누르면 정보들이 사라집니다.
여기 밑에는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랄까 필터를 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감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그냥 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태츄 체크 버튼 누르면 카메라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SD카드 슬롯입니다. 이렇게 연 다음에 두 개가 꽂히는데 지금 제가 SD카드를 하나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자그만 걸로 이렇게 분해도 됩니다. 안 빠지게 조심해서 꾹 눌러서 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A에다가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에다가 꾹 꽂으면 여기 화면에 286분이라고 촬영 가능한 시간이 뜨죠. 슬롯 셀렉트는 뭐냐면 SD카드를 만약에 두 개 꽂았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SD카드 쓸 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만 쓰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가 됐고요. 녹화 종료한 다음에 녹화를 어떻게 보냐, 녹화본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썸네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여기 녹화됐던 파일들이 쭉 뜨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터치도 됩니다. 네, 이 화면에서만 터치가 돼요. 썸네일이 들어와야만 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눌러서 녹화본 확인하시고 PC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나갈 때도요. 썸네일 버튼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메뉴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뉴 누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뜨게 되는데 네, 카메라 설정입니다. 아까도 한번 들어와 봤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AGC 1개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요. 스테디샷 이 친구는 이제 덜 흔들리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표준에 원래 쓰고요. 활동은 이제 엄청 많이 흔들릴 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조금 흔들림을 방지를 해줍니다. 끔은 네, 그냥 표준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고요. 네, 나이트샷 조명은 네, 뭐 쓸 일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컬러바 뭐 키면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네. 픽처 프로파일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녹화 출력 설정인데요. 들어가 보면 녹화 설정에 XAVC HD로 되어 있습니다. XAVC HD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더 좋아요. 자세하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XAVC HD가 더 좋습니다. 녹화 포맷은 1080 60p 네, 프로그레시브 스캔이에요. 60i는 인터레이스 스캔인데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인터레이스가 더 옛날 겁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터레이스의 경우에는 화면에 주사선이 여러 개 있죠. 이게 홀수 주사선 그리고 짝수 주사선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터레이스 스캔을 많이 썼고 지금도 TV에서는 인터레이스 스캔을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결국에는 뭐 PC나 핸드폰에서 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PC나 핸드폰은 인터레이스 스캔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60p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있는 건 이제 비트레이트인데 50에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동시 릴레이 녹화는 이제 SD 카드를 두 개를 꽂았을 때 두 개의 SD 카드에 동시에 똑같은 파일을 녹화할 거냐 아니면은 A 슬롯이 다 차면 B 슬롯으로 넘어가서 촬영할 거냐 뭐 그렇게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냥 릴레이 놓고 사용하시고요. DV 모드는 이제 이 친구도 말하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쓸 일이 없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고 비디오 출력이 좀 중요합니다. 비디오 출력 선택에 보면 HDMI가 있고요. 한번 누르면 비디오가 있고 SDI가 있습니다. 주로 스튜디오에서는 HDMI 밖에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체육관이나 아분동장 가면은 얘를 SDI로 바꿔주셔야 이 캠코더 SDI 단자에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반드시 얘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해상도 설정인데요. 1080i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얘는 이제 비디오 믹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80i로 사용하시고요. 요 밑에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네, 음량은 이제 스피커 소리, 캠코더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소리고요.
오디오 녹음 레벨 그냥 일반에다가 사용하시고, 네, 마이크 선택도 아마 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LR 단자를 사용하시려면 마이크 선택에 가서 요 스테레오 미니 마이크로 아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얘로 설정을 해야 XLR 단자에 소리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어오죠? 지금은 캠코더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다시 바꾸면은 네,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표시 설정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타임 코드인데요. 이제 여기 있는 게 타임 코드입니다. 근데 이 캠코더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녹화를 해도 내가 지금 얼마나 촬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중요한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뭔가 지금 얼마 정도 촬영하는지 알아야 된다 하면 여기 가서 TC, 타임코드 프리셋을 재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녹화 누르면 여기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뭐 그런 기능인데요. 아마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스테이지 체크 아까 해드렸고요. 카메라 프로필 뭐 딱히 만질 일 없고요. 시계는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맞출 일은 없고요. 네, 이렇게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디어 초기화라고 있죠. SD카드를 이제 포맷하고 싶을 때 여기서 미디어 초기화 누르고 메모리 카드 A 누른 다음에 OK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지금은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PXW X70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